안녕하십니까. 저는 OSC 코리아에 근무 중인 인재홍 이사라고 합니다. 주로 MSA 아키텍처 설계 및 컨설팅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OSC 코리아에서 데브옵스 엔지니어로 근무 중인 소희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은 보안 전쟁 시대에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작년에도 이와 비슷한 주제로 발표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개발자가 알아야 되는 오픈소스 보안 올인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OSC 코리아의 간단한 소개와 오픈 MSA라고 하는 아우터 아키텍처, 이제 OSC 코리아가 가지고 있는 아우터 아키텍처 솔루션이 있습니다. 간단한 소개, 그리고 현재 지금 오픈소스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오픈소스를 많이 사용함에 있어서 리스크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안이 항상 대두가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나타입이라고 하는 프로덕이 존재를 하고 그 프로덕에 크게 넥서스 플랫폼이라는 그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넥서스 플랫폼 소개, 그리고 넥서스 안에 넥서스 방화벽, 그리고 넥서스 라이프 사이클, 그리고 소나타입 관련한 플랫폼 데모를 진행하겠습니다. 총 데모는 5가지 정도 준비를 해왔고요. 앞에 있는 그 소개 자료들보다 더 아마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이크로 포커스 포티파이라고 하는 정적 분석, 동적 분석 이 툴들을 소개하는 자료와 데모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OSC 소개입니다. 총 4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맨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MSA 아키텍처 컨설팅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CI/CD, DevOps, MSA 설계 및 구축을 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글로벌 솔루션 인큐베이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많이 이제 신규 스타트업을 통해서 프로덕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한국에서 소개하고 POC, 데모들을 수행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그 세 번째로는 오픈 MSP라고 해서 그 클라우드 및 컨테이너 매니지드 서비스를 지원하는 부분 영역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공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CKA, CKAD, CKS 및 렌처 관련 공인 교육 파트너로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되게 복잡해 보이기도 하는데 왼쪽에 보이는 영역은 일반 기술 지원입니다. 오픈 소스, 그러니까 OSS 영역이고 오른쪽에 있는 영역은 엔터프라이즈 영역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비용이 드는 솔루션, 프로덕트들이 이제 나열이 되어 있고요. 왼쪽에 보이시는 것 같이 렌처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렌처는 쿠버네티스를 저희가 반드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쿠버네티스에서 사용하는 렌처의 영역이 존재를 하고 그 위에 CI/CD 모듈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옵저버빌리티, 이스티오라던가 그라파나 프로메테우스 같은 옵저버빌리티 모듈이 존재를 하고 당연히 또 스테이트 리스 서비스만 있는 게 아니고 스테이트 풀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담아두는 어떤 시스템들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미나이오라든가 롱혼, 셰프 같은 모듈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퍼시스턴트로는 이제 레디스라든가 마리아DB 그리고 뭐 카프카 이런 영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열되어 있는 왼쪽에 있는 그레이로 되어 있는 모든 솔루션들은 다 OSS, 그러니까 무료 서비스입니다. 다 아무나 모두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솔루션의 조합으로 이런 형태의 것들을 구축을 하고 운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여기 있는 업무들 중에 좀 깊게 살펴봐야 되는 제품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렌처라고 하는 왼쪽에 보이시는 렌처라고 하는 솔루션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요. 저희가 렌처를 통해서 쿠버네티스 오케스트레이션, 이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모듈인데 이 렌처를 통해서 구축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세 파트너이기도 하고요. 오늘 설명드릴 그 솔루션들은 오른쪽에 보이시는 소나타입 프로덕트와 소나타입 뿐만 아니고 저희가 이제 CI/CD를 반드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MSA 영역에서 길랩이라고 하는 SCM을 통해서 어떻게 보안, 데브세옵스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릴 예정이고 저 상단에 또 보시면 뉴 벡터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쿠버네티스 환경 위에서 러닝을 하고 있을 때 파드 단위로 그 보안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취약성이 있는지 런타임 컨테이너에 대한 보안성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한 동그라미가 3개이긴 한데 실제 솔루션은 한 4개 정도에 대해서
어떻게 연동이 되고 개발자 분들이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회사 내에 보안 담당자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좀 더 안전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소스 현황입니다. 오픈소스는 지금 개발자분들이 대부분 다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일부 서베이에서는 한 80%, 좀 더 많게는 한 90% 그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을 할 때 90% 아니면 70%, 적어도 70% 이상은 오픈소스를 사용을 해서 컴포넌트를 만들게 됩니다. 전보다 점점 더 많은 오픈소스 컴포넌트들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사용도가 점점 많아지고 많은 양을 사용하기 때문에 복잡해집니다. 어떤 컴포넌트들이 있으면 그 컴포넌트에 다이렉트로 딸려오는 부분도 있고 트랜짓으로 딸려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디펜던시를 개발자가 확인을 하기 또 어려울 뿐더러 더 많이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라이팅 코드는 예전과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코드를 라이팅, 그러니까 사용을 해서 그 개발자들이 코딩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대부분의 잘 되어져 있는 아티팩트, 디펜던시들을 가져다가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어플리케이션에 빨리 담아내서 이제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형태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의 보안은 보안의 영역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라는 용어도 최근에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두 가지 영역입니다. 그래서 개발자분이 지금 아이스버그의 윗단에 있는 저 부분들이 보통 커스텀 코드라고 해서 10에서 20% 정도 개발자분들이 이제 그 환경에 맞는 비즈니스 로직을 어플리케이션 코드에 담아놓고 이 나머지 영역, 실제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80에서 90%의 영역은 남들이 잘 만들어 놓은 패키지들을, 아티팩트를 가져다가 실제 빌드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에서 20% 커스텀 영역도 중요하고 80에서 90%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영역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10에서 20% 커스텀 코드를 체크를 하고 보안성 체크를 하고 많이 사용했던 툴들은 소나큐브라고 하는 무료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오늘은 그 소나큐브 무료가 아닌 포티파이라고 하는 마이크로 포커스 제품을 소위 매니저가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정적 분석이라고 하는 실제 이제 해당하는 코드들을 정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요. 동적 분석도 다스트라고 하는 부분도 양쪽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 분석도 중요하다고 보이고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바이너리 파일, 그러니까 SCA라고 보통 일컫는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컴포지션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바이너리 분석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 80에서 90%를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사용을 해서 빌드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보안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프로덕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프로덕트 중에 소나타입이라고 하는 프로덕트로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리스크의 현황입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이 어떤 그 특정 시스템의 공격 타겟팅을 하는 게 아니고 점점 이제 불특정 시스템에 타겟팅을 하는 형태로 리스크가 점점 올라가는 형태가 되고요. 해커들이 악성 코드를 위장하는데 점점 능숙해지고 그리고 사전에 취약성을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던가 최근에 이제 맨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 같이 타이포 스쿼팅이라고 해서 어떤 개발자가 필요한 아티팩트들을 가지고 사용을 할 때 타이핑을 할 때 오류를 예상을 하고 그 오류에 맞는 아티팩트들을 올려놓고 그거를 다운로드 받게 하는 그런 형태의 어택도 존재를 하고 있고 디펜던시 컴퓨전이라고 하는 공격 형태도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디펜던시 컴퓨전은 뒤에 장표와 데모 세션을 통해서 어떻게 어택이 이루어지는지까지 보여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에서 90% 사용하는 실제 어플리케이션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들이
소프트웨어 서플라이 체인 어택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것 같이 애니사 리포트에 보시면 2020년 1월에부터 지금 2021년 7월까지 서플라이 체인 어택이 일어나고 있는데 1월에부터 그 다음 어택까지는 2020년 5월이었는데 점점 빨라집니다. 주기가 점점 빨라지게 어택이 더 자주 일어나게 되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2015년은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하지 않았는데 최근 2021년까지 보시면 한 650% 소프트웨어 공격망 공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OSS 프로젝트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가장 하위단에 있는 OSS 프로젝트를 그 상위단 프로젝트에서 가져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최종 개발자 입장에서 저 밑에 있는 OSS 프로젝트가 컴프로마이즈가 되면 실제로 이제 문제가 되게 되면 그 최종적인 그 바이너리 자료나 이런 파일들에서 개발자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두 개를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디가 문제가 됐을 때 파악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결국에는 내 어플리케이션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임의로 개발자 한두 분이 막을 수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나타입이라는 프로덕트를 통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공격망을 막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아까 장표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디펜던시 컴퓨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npm 모듈이 있는데 그 모듈을 보통은 이제 사내에 같은 모듈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령 이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넷플릭스가 ABC라고 하는 모듈을 사내 프라이빗 레파지토리에 담아놓고 그 똑같은 이름을 가진 모듈을 퍼블릭 리포에 담아놓게 되면 그 퍼블릭 리포를 통해서 디펜던시를 가져가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알렉스 버산이라고 하는 분이 2021년에 이런 어택 방법, 공격 방법으로 실제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웨어, 그리고 넷플릭스, 페이팔, 쇼피파이 이런 큰 회사들이 공격이 성공한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의존성 혼동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부분을 소나타입의 방화벽,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어떻게 방지를 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어떤 컴포넌트가 그 사내에 있으면 사내에 있는 프라이빗 레파지토리를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데 동일 이름을 가진 동일 모듈은 아니지만 동일 이름을 가진 그 모듈이 실제로 퍼블릭 레파지토리에 등록이 되게 되면 실제 그 개발자 환경에 아니면 CI가 설치되어 있는 그 시스템에 가져오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디펜던시 컴퓨전이라고 하고 이 부분들이 실제로 실증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막는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이는 이 장표는 소나타입에서 제공하는 웹페이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숫자가 굉장히 길은데요. 1억 3천만 숫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컴포넌트를 분석을 해서 소나타입에서 그 지금 분석한 개수를 지금 보여주는 밸류입니다. 지금도 보시면 오른쪽에 숫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1억 3천만 개 이상의 오픈소스 컴포넌트를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AI 머신 러닝 기술을 통해서 계속 분석을 하고 이 컴포넌트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정의를 내려주고 업데이트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거죠. 2017년 7월부터 현재까지 네, 이 정도 개수고요. 아마 더 빠른 시간 내에 더 많은 컴포넌트들이 하루에도 굉장히 많이 업로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 어택이 이 정도로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보안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나타입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넥서스 플랫폼은 어떤 솔루션을 갖고 있는지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나타입은 2008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회사는 이제 본사는 미국에 있고 직원 한 400명 이상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사는 애플이나 토요타, 골드만삭스, 나사 이런 글로벌 엔터프라이즈에서 SMB,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고객사를 보유를 하고 있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1억 3천만 개, 1억 개 이상 오픈소스를 분석을 하고 그 분석된 데이터를 저장을 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다운로드 하지 않도록 계속 머신러닝으로 계속 발생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가장 큰 중요한 장표라고 보입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것 같이 소나타의 플랫폼이 있고요. 플랫폼을 이루는 프로덕트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소나타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프로덕트가 있고요. 레파지토리 방화벽, 그리고 넥서스 레파지토리, 이 3가지가 있는데 현재 현업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프로덕트는 소나타입 넥서스 레파지토리입니다. 레파지토리는 사내에서 특히나 이제 폐쇄망 형태의 서비스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되시고요. 넥서스 레파지토리를 통해서 npm이나 메이븐, 파이파이 이런 모듈들을 사내에 담아 놓게 됩니다. 외부에 접근을 좀 제한하는 엔터프라이즈 회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프로덕트이고요. 레포를 담아두는 모듈들을 담아두는 솔루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소나타 레파지토리 방화벽은 넥서스 레파지토리가 무조건 받을 수 있지 않도록 외부에서 퍼블릭 리포에서 이 안쪽으로 넥서스 레파지토리로 필요한 모듈들을, 아티팩트들을 담아냈을 때 문제가 되는 컴포넌트들을 선제적으로 유입을 차단하는 프로덕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소나타 라이프 사이클은 개발 전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정책을 보며 취약성을 교정을 하는 프로덕트입니다. 총 이 3가지, 라이프 사이클, 넥서스 레파지토리, 방화벽 이 3가지가 소나타 플랫폼을 이루는 구성 요소고요. 그러니까 사람 팀 단위로 보게 되면은 레파지토리 같은 경우는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많이 사용을 구축 및 사용,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아티팩트들이 필요한지 레파지토리 설정도 하시고 관리를 하시는 역할을 보통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하시는 거로 판단이 되고, 왼쪽에 보이시는 것 같이 방화벽은 네트워크 방화벽과 비슷하게 데브색, 그러니까 시큐리티를 담당하는 CISO 같은 팀에서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고 주기적으로 리뷰를 하고 이밸리에이션 하고 보안 관련한 거버넌스를 하시는 분들이 팀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보통 소나타 레파지토리 방화벽을 운영 및 관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에 보이는 라이프 사이클은 개발자분들이 선제적으로 이 컴포넌트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문제가 없는 컴포넌트, 스레트가 없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자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프로덕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가지고 보안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나타의 플랫폼이 지원하는 언어는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메이븐, npm, 도커, 파이파이, 누겟, 뉴 이런 것처럼 웬만한 현업에서 많이 쓰는 언어들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쟁사 프로덕트보다도 더 많이 지원하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나타입은 이제 AI, 머신러닝 기반의 모듈들을 계속 모니터링, 분석을 하고 있는데 경쟁사 대비 70% 정도 많은 취약성 DB를 갖고 있습니다. MVD라고 해서 미국 상무비 밑에 CV를 관리하고 배포하는 주체가 있는데 그쪽에서 발표하는 속도보다 한 10배 정도 빠르게 발표를 해서, 실제로 중요한 거는 데이터베이스도 많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만큼 어떤 보안 이슈가 생겼을 때 빠른 대응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MVD보다 한 10배 정도 빠른 속도로 그 취약성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업무만 하는 글로벌 보안 전문 요원이 65명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업무만 하시고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계속 저장을 하게 되고, 그 데이터베이스 저장을 이름은 넥서스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최대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제공한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덕트로는 소나타 CLM이라고도 합니다. 좀 어려운 용어긴 한데
그냥 저희가 보통 일컫기는 넥서스 인텔리전스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보안에 문제가 되는 것들을 블락하고 쿼런틴, 그러니까 격리를 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게 포레스트 웨이브에서 그 발표한 그 서베이 같은 결과인데 이제 경쟁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길랩도 있고 제프로그, 화이트 소스 여러 경쟁사들이 있는데 경쟁사 대비 Vulnerability Identification이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도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지만 이게 정말 문제가 되는 그를 아이덴티, 그러니까 확인을 해주는 것들의 평점도 가장 좋습니다. 어드밴스드 핑거프린팅이라고 하는 테크닉을 사용을 하게 되고 타 벤더들은 가지고 있지 않는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드밴스드 핑거프린팅이라는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보험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BOM도 다른 경쟁사 대비 평가가 상당히 높은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프로덕트와 솔루션의 경계인데요. 제가 이제 프로덕트 말씀을 드리고 막 섞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좀 오해나 이제 컨퓨전 헷갈릴 수가 있어가지고 좀 그려봤습니다. 많이 사용하시는 넥서스 레포가 있고요. 이건 OSS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료로 다운로드 많이 받아서 사용을 하시고 일부 기능들은 넥서스 레파지토에서는 지원을 안 합니다. 가령 SSO 같은 거는 지원을 안 하는데 SSO가 필요하시면 여기 있는 프로 버전을 보통 사용을 하십니다. 프로 버전은 라이센스를 구매를 하셔야 되는 이 부분은 좀 쉽게 이해를 하실 것 같고 소나타입의 레파지토리 방화벽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방화벽과 비슷하게 아티팩트들을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화벽이 존재하고 개발자분들이 보통 많이 사용을 하실 것 같은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프로덕트가 있는데 그 부분은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솔루션, 라이센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중간에 좀 못 보던 프로덕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프로덕트이고 이 IQ 서버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실제 라이센스들은 따로따로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과 방화벽은 따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실제 이제 구축은 IQ 서버라고 하는 프로덕트를 통해서 구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약간 혼재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방화벽은 이제 네트워크 방화벽과 같이 네트워크 방화벽은 보통 ACL을 통해서 알려진 것만 그리고 이제 디파인 된 것만 막을 수가 있는데 소나타입은 알려진 취약점뿐만 아니고 알려지지 않은 non-vulnerability까지 선제적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뒷장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만약에 이제 아까도 1억 3천만 개 정도 계속 AI 머신러닝을 통해서 모듈 컴포넌트들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일부는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책이나 아니면 머신러닝을 통해서 유해성이 판단이 되면 쿼런틴, 그러니까 유해성 격리 조치가 되게 되고 그리고 이거는 누가 봐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무해성 파이프라인 진입을 통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떤 새로운 컴포넌트가 발생이 됐는데 이게 유해성이 있는지 아니면 무해성이 있는지가 100% 확실하지 않으면 이 부분들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소나타입의 보안팀에서 검토를 하게 되고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쿼런틴, 격리 조치를 하게 되고 실제 문제가 없다면 무해 확인으로 배포를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AI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알려진 것뿐만 아니고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다 리스크를 해치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석 시간은 보통 뭐 수시간 이내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뭐 2-3시간 아니면 좀 더 길으면 뭐 하루 안에 대부분 다 분석이 돼서 이 프로덕트는 이 아티팩트들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유해 조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책에 따라서 이제 무해 조치를 하게 됩니다. 네, 라이프 사이클은 개발자분들이 IDE 툴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오늘은 데모로 준비를 한 내용은 SCM으로 가장 많이 쓰는 그리고 저희가 오픈MS에서 가장 많이 담는 프로덕트인 길랩을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세 가지 IDE 툴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이클립스, 인텔리제이, VS코드 이 세 가지 프로덕트에 대해서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를 비교할 수 있도록 스크린샷 그리고 비디오 클립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부분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데모로 보여드릴 거라 영상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 장표, 거의 마지막 장표인데 제가 설명할 뉴 벡터라고 하는 OSS 프로덕트가 있습니다. 물론 SLA가 되는 서브스크립션도 존재를 하는데 뉴 벡터라는 소프트웨어는 실제로 러닝하고 있는 컨테이너가 돌고 있는 리얼타임 애널라이저 스캐너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를 사전에 뭐 분석을 한다기보다 런타임에 분석을 하는 형태의 서비스로 뉴 벡터라고 하는 수세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프로덕트입니다. 잠깐 설명드리려고 장표를 가져왔고요. 물론 오프라인으로 아니 온라인으로 스캔도 가능하지만 런타임으로도 이게 이 프로덕트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해 줄 수 있는 프로덕트입니다. 이 부분도 데모 세션에 준비를 했습니다. 네, 데모 환경입니다. 데모 환경은 DevSecOps, 소나타입, 앞에 설명드린 소나타입과 방화벽, 소나타입의 방화벽 라이프 사이클 기준으로 DevSecOps 환경을 구축을 해놓은 화면이고요. 왼쪽에 보이시는 것 같이 이제 개발자 분이 계십니다. 총 5개의 데모 시나리오가 있는데 네임스페이스 컴퓨전 1번은 npm 호스티드라고 하는 부분에 제가 레알 마드리드라고 하는 npm 모듈을 담아놓고 이쪽에는 npm 프락시만 존재해서 실제로 여기에는 아무런 아티팩트가 없는, 그래서 같은 이름의 실제로 프락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어떻게 막는지 보여드리는 1번 시나리오가 있고요. 2번은 뉴 벡터를 통해서 어떻게 런타임 컨테이너 시큐리티 스캐닝을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 예정이고, 3번은 ID 툴이 총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텔리제이 그리고 이클립스, VS 코드를 통해서 라이프 사이클과 연동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되는 아티팩트들을 해지를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은 길랩과 소나타 방화벽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컴포넌트들을 폴리시를 지정을 하고 폴리시를 통해서 문제가 됐을 때 이제 블락이 되는 걸 보여드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웨이버를 통해 가지고 면장을 해서 허용을 하는 부분 시나리오를 보여드릴 거고, 마지막은 5번은 라이프 사이클의 SBAM 리포트를 통해서 실제로 이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보안성 문제가 있는지를 제출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시나리오에는 로그퍼제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보여드릴 거예요. 로그퍼제이는 한 1년 반, 2년 정도 됐나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던 그 아티팩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실제로 적용하고 막을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데모 영상은 제가 5개를 준비했고요. 이 영상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모 첫 번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나타의 넥서스 레파지토리 화면이고요. 왼쪽에 보이시는 것 같이 지금 프로 버전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데모를 하려고 하는 영상은 IQ 서버랑 연동을 해서 npm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네임스페이스 컴퓨전의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IQ 서버랑 연동하는 컨피그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IQ 서버는 저 주소로 제가 설치를 해놨고 유저네임 패스워드가 필요합니다. 네, 레파지토리에 들어가서 npm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npm에 호스티드라고 하는, 보통 이제 호스티드는 사무실에 프라이빗 레포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npm 프락시는 실제로 이제 프락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프락시는 npm이기 때문에 npm.js.org 외부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pm 호스티드는 뭐 아무런 내용이 없죠. 사내에서 사용하는 레파지토리입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프로프라이어티 레파지토리라고 해서 사내에서 쓰는 레파지토리를 보통 프로프라이어티 레파지토리로 두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프락시 쪽을 만약에 동일한 이름의 패키지가 프락시 퍼블릭에 올라가더라도 여기 있는 프로프라이어티 레파지토리를 보호를 하는 형태로 구동이 되어 있습니다. npm hosted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컨텐츠가 동일 컨텐츠가 퍼블릭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하는 것을 블락을 해서 실제로 쿼런틴 처리를 하게 됩니다. 네, 브라우저에 보시면 이제 레파지토리 여러 개 있는데 npm으로 필터링을 해서 지금 보시면 npm 프락시에 아무런 아티팩트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npm 호스티드라고 하는 부분에 리얼 마드리드라고 하는 한 5년 정도 전에 되어 있는 데모를 위해서 동일한 패키지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5년 정도 된 npm 모듈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리얼 마드리드라고 하는 npm 호스트에 올려놨고, 그리고 이제 산에 있는 개발자가 리얼 마드리드라고 하는 모듈을 설치를 하게 될 때는 블락이 되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현재 npm 프락시에는 아무런 요 부분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IQ 서버가 두 가지 프로덕의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IQ 서버의 라이프 사이클 화면입니다. IQ 서버를 설치를 하게 되면 시큐리티 네임스페이스 컴플릿이라고 하는 크리티컬 10,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보안성이 높은 거죠. 기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정이 폴리시가 템플릿으로 제공이 되고, 프라이어티 네임이 컴플릿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동일한 이름의 모듈이 존재를 하게 되면 블락을 할 수 있는 정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밑에 보시면 프락시가 이제 넥서스 레포를 통해서 동일한 패키지가 있을 때 노 액션인 경우에는 아무런 액션을 하지 않고 워닝은 받을 수는 있으나 워닝 메시지만 보내주게 되고, 페일은 실제로 받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설정을 한 겁니다. 지금은 저희 데모의 목적을 인해서 프락시에 failed, 그러니까 실제로 블락을 하는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이 화면은 제가 VS 코드를 통해서 npm 모듈을 다운로드하는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pm 컨피그레이션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npm 컨피그레이션을 보면 보통은 그냥 npm.org 퍼블릭 레포로 보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넥서스 트레인 openmsa.monster라고 하는 저희가 사는 산의 도메인 주소가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다운로드를 할 수 있게 설정을 변경을 해 놓은 상태고, npm initialize 하고 npm install real 마드리를 하게 되면 호스티드에는 존재를 하는데 프락시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와 같이 쿼런틴 메시지가 발생을 하고 다운을 못하도록 방지를 해줍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링크가 존재를 하고, 이 링크를 따라서 들어가게 되면 이 개발자 IDE에서 이런 메시지를 볼 수가 있고, 내가 왜 이 원하는 패키지를 다운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화면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네, IQ 서버로 접근을 하게 되고, 쿼런틴 컴포넌트 뷰라고 해서 격리 처리가 된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밑에 보시는 것 같이 쿼런틴 리즈는 원 폴리시 바이올레이션이 된 거고, 더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third party component name conflict with proprietary component name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아까 그 정책에 의해서 security namespace conflict으로 통해서 받지 못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자분은 이 컴포넌트는 왜 내가 받을 수 없는지를 확인하고 시소나 보안팀한테 이 부분은 웨이버를 건다던가, 그러니까 면장을 준다던가 아니면 절대 사용을 하지 않는다던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npm을 가지고 데모를 보여드렸고요. npm뿐만 아니고 메이븐도 가능합니다. 네, npm 프락시를 보시면 지금 아까는 npm 프락시에 아무런 바이올레이션 메시지가 나지 않았는데, 지금처럼 지금 리얼 마드리드라고 하는 동일한 패키지가 산에 호스티드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받으면 안 된다 라는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바이올레이션이 됐고, 만약에 근데 이 바이올레이션이 된 부분을 또 어떤 사정에 의해서 어떤 특정 기간 동안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면장을 주는, 웨이버를 주는
설정을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dd waiver를 주고 지금 문제가 되는 폴리시는 security namespace conflict이라고 하는 폴리시인데 레파지토리는 npm 프락시에서 발생을 했으며 특정 버전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리얼 마드리드의 모든 버전에 대해서 면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테스트 데모를 보여주려고 하는 영역은 그냥 정확한 그 버전의 웨이버를 7일 동안만, 그러니까 7일 동안은 A 개발자, B 개발자, C 개발자가 동일 컴포넌트를 7일 동안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커멘트를 주고 서밋을 하게 되면 웨이버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뒤로 가서 지금 unapplied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re-evaluate 컴포넌트를 하게 되면 applied로 변경이 되고 그때부터는 7일 동안, 지금 시점부터 7일 동안은 그 해당하는 바이올레이션에 면장을 줬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동일하게 npm 인스톨 리얼 마드리드를 했는데 면장이 줬기 때문에 이제 개발자가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npm 네임스페이스 컨퓨전 데모 시연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 데모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만든 DevSecOps 환경이 존재를 하고요. 샘플 어플리케이션, 스프링붓의 샘플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합니다. 보통 이제 길랩을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길랩의 pom.xml에 디펜던시를 지정을 해서 빌드를 하게 되고 일부러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log4j의 vulnerability, 그러니까 vulnerability는 그러니까 취약성이 있는 일부러 낮은 버전의 2.14.0 버전을 가지고 빌드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빌드는 SCM은 길랩을 사용을 하게 되고 그걸 배포하는 시스템은 저희가 이제 또 많이 사용하는 argcd를 통해서 쿠버네티스 렌처 위에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잠깐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파드가 잘 배포가 됐는지 확인이 되죠. 그리고 지금 OSC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 안에 프론트 엔드 샘플, 백엔드 샘플, 웹코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데모는 백엔드 스프링부트 그리고 log4j가 2.14.0 올드 버전의 거를 배포를 한 상태입니다.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네, 프로세스를 보면은 자바 스프링붓이 하나 보이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ls-p라는 명령을 치면은 이 자바 어플리케이션에 쓰는 디펜던시 리스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까 제가 log4j 코어를 2.14를 쓰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게 실제로 쿠버네티스 렌처 환경 위에 동작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 상태가 보안팀이 존재하고 런타임 컨테이너 보안 툴이 존재를 한다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데모로 보여드리고자 하는 솔루션은 뉴벡터라고 하는 OSS 프로덕인데 실제 쿠버네티스 안에 돌고 있는 컨테이너 리스트를 볼 수가 있으며 이스티오가 제공하는 것과 비슷한 네트워크 액티비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 탑 시큐리티, 탑 벌러너빌리티 파드 리스트를 볼 수가 있고 네트워크 액티비티를 눌러보시면 실제 이 안에 돌고 있는 클러스터 내에 여러 가지 형태의 서비스가 어떻게 연동이 되고 트래픽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빨간색 작은 점들은 이 파드, 디플로이먼트가 됐던 노드가 됐던 시큐리티에 좀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실제로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실제로 굉장히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잘 되어 있는 툴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까 OSC 백엔드라고 하는 컨테이너를 하나 배포를 했는데 그 배포한 이미지 안에는 2.14.0이라고 하는 보안적으로 좋지 않은 디펜던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런타임 시큐리티가 존재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OSC라는 네임스페이스로 필터링을 하게 되면 백엔드 이렇게 보이시죠? 노드 1번에 떠 있고 8081의 포트를 열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벌너너빌리티를 보게 되면 여기 밑에 있는 걸 봐야죠. 네, 벌너너빌리티를 보게 되면 네, 여러 가지 이제 취약성들이 있습니다. 디펜던시를 임의로 문제가 되는 것들을 필터링을 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폼.xml, 메이븐이나 그래들 그런 툴을 통해서 빌드를 하게 되면 디펜던시를 가져다가 빌드를 수행을 하게 되고 그 빌드 버전의 취약성들을 다 인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배포가 되는 겁니다. 지금 배포된 상태에 그 많은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 log4j만 스캔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log4j의 4개의 CV 코드, 그러니까 취약성 리스트를 볼 수가 있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픽스드 버전이라고 첫 번째 CV 45105는 2.17.0으로 업데이트를 해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또 다른 형태의 버전 업그레이드,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확인은 되나 정확하게 어떤 버전을 권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해당하는 CV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고려를 해서 가장 적절한 자르 파일, 그러니까 디펜던시를 가지고 빌드를 하셔라 라고 이제 권고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오늘 설명드린 소나 타입의 라이프 사이클과 조금 차이점이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데모는 런타임 컨테이너 시큐리티인 뉴 벡터를 통한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성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데모 2 두 번째 영상에서는 뉴 벡터를 통한 런타임 시큐리티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설명드린 주 프로덕인 소나 타입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지금 인텔리제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인텔리제이는 플러그인을 통해서 IQ 서버와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IQ 서버의 라이프 사이클과 연동을 할 수가 있고, 아까 보여드린 데모와 똑같이 일부러 log4j의 2.14.0을 디파인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2.14.0 일부러 이제 벌너너빌리티가 있는 버전을 가지고 빌드를 할 수 있도록 소스에 담아놨고요. 현재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왼쪽에 있는 빨간색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스프링 부트, 오토 컨피거, 스네이크, 야물 여러 개 있는데, 이 빨간색들은 시큐리티에 문제가 있는 크리티컬한 스레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부분들은 자세히 이번 데모에서 보여드리진 않고 log4j 관련해서만 보여드릴 예정이고, 2.14.0을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 2.14.0은 폴리티컬 스레드가 크리티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파퓰레리티를, 그러니까 얼마나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오른쪽 그 2.17.1과 같이 녹색이 오른쪽으로 많이 되어 있는 파퓰레리티가 있는 부분들이 더 많이 사용을 한다 볼 수 있겠죠. 2.14.0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CVSS 코드가 빨간색이에요. 12에 10. 그래서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크리티컬한 컴포넌트를 이쪽 개발자분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버전을 쓰는 게 아니고 2.17.1 지금 보시는 것 같이 2.17.1을 권고를 하는데, 폴리시 스레트가 아예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파퓰레리티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물론 2.17.2를 사용을 해도 되겠으나 2.17.2는 아마 많은 변화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 대중성이 떨어지는, 그래서 가장 IQ 서버가 보기에 소나 타입의 인텔리전스가 봤을 때는 2.17.1이 가장 레코멘데이션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14.0의 버전에 폴리시 바이올레이션 보게 되면 시큐리티 크리티컬한 부분들이 있고, CV 값 오른쪽과 같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아파치 2.0을 쓰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컴포넌트의 문제는 시큐리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도가 높고, 이 부분을 쓰지 말라고 하는 거고, 어떤 아티팩트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가 좀 문제가 되게 되면 이제 라이센스에 관련한 부분이 이제 하이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면 거기에 맞춰서 권고안으로 설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큐리티 12 굉장히 많죠.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아마도 대부분 많이 패치가 돼서 사용을 안 하실 거라고 보지만 데모를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CVSS 코드가
not applicable이라고 해서 큰 문제가 없는,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한 1년 정도 된 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2017.2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2017.2를 어디 가서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좀 뭐 다 아시겠지만 오른쪽에 보시면 마이그레이트 실렉트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지금 2014.0에서 2017.1로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픽스를 해주는 거죠.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2014.0에서 2017.1로 변경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는 아티팩트들에 대해서 이제 픽스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인텔리제이 화면으로 보여드렸고요.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인텔리제이가 아닌 다른 툴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지금 이제 2017.1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까 빨간색으로 부여있던 부분이 이제 사라졌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또 크리티컬한 부분들을 하나씩 조치를 하시면 안전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 화면은 넥서스 IQ랑 연동하는 부분입니다. IQ 서버 주소가 어디고 유저네임 패스워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연동을 해서 이런 라이프 사이클의 화면을 지속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은 이클립스 IDE입니다. 이클립스 IDE를 통해서 또 가능합니다. 어떻게 UI가 바뀌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폴리시 바이올레이션 화면 볼 수 있고 현재 CVSS 10이죠. 굉장히 문제가 있고 파퓰러리티도 별로 높지가 않지만 동일한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똑같이 2017.1을 권고한다고 나오고 아파치 2.0이고 CVSS 문제없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마이그레이트 실렉트가 가끔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인텔리제이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 인텔리제이가 플러그인이 제일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은 똑같은 소스를 보고 VS 코드를 봤을 텐데요. VS 코드가 보여지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로그포.j 2014.0을 쓰고 있죠. 아까랑 보는 거랑 조금 다릅니다. UI가 나오는 게 조금 다르고 똑같이 이제 크리티컬 10을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VS 코드 같은 경우는 파퓰러리티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좀 단점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폴리시, 시큐리티, 레갈 이런 부분들은 다 보이는데 파퓰러리티가 안 나오고 그리고 각 버전을 딱 찍어서 문제가 없는 거를 본인이 좀 판단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처럼 10이나 6이나 이런 게 아니고 아예 문제가 없는 여기 보시면 2017.1 그 이상의 버전은 이제 크리티컬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로 이제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 다른 두 ID 툴보다는 조금 편의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ID 3개를 통해서 라이프 사이클과 연동을 해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그 데모에서는 npm 모듈을 가지고 패키지 매니저를 가지고 네임 스페이스 컨퓨전 데모를 보여드렸는데 요 부분은 메이븐을 가지고 IQ 서버랑 연동하는 그 프로덕은 길랩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템플릿이 제공이 되고요. 이제 시큐리티 문제들이 있는 것들을 기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데모를 위해서 폴리시를 하나 만들어 볼 거고요. 로그4j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로그4j의 옛날 버전을 가지고 계속 데모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컨시스턴스를 위해서 이름을 하나 마음대로 지정을 하시면 돼요. 폴리시를 새로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로그4j 코어 블락이라고 하는 제약 조건을 만들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코드네이시라고 해서 아티팩트 아이디는 로그4j 코어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2.14.0 버전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정하는 거고 지금은 빌드 쪽이 아니고 이제 넥서스 프락시를 통해서 레파지토리를 통해서 연동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프락시 쪽을 블락을 하는 정책을 넣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블락이 되게 되면 실제로 IDE 툴 개발자 시스템에는 다운로드가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쿼런틴이라고 해서 격리 조치가 될 겁니다. 지금 하나 이제
폴리시를 만든 거고요.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죠. 다양한 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컨스트레인을 조합을 해서 거기에 맞는 형태의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서 적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부분이 넥서스 레파지토리뿐만 아니고 라이프 사이클과도 연동이 가능합니다. 지금 새로 만든 로그4j 코어 블락을 보실 수가 있고, 지금 보시면 매치 메이븐 로그4j 코어 2.14.0 제가 지금 계속 보여드리는 길랩을 통해서 이제 빌드를 하는 걸 보여드릴 거고요. 길랩의 폼.xml 디펜던시를 정의하는 이 부분에 2.14.0이라고 강제적으로 넣어준 겁니다. 2.14.0을 쓰겠어 라고 이제 정의를 내려주는 거고, 한번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그를 주고 길랩의 길랩 러너를 통해서 빌드를 하는 데브옵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 잡이 돌 거고요. 그 길랩 러너 같은 경우는 도커 익스큐터를 사용을 합니다. 도커 익스큐터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디펜던시를 받아야 되는데, 받기 정의 내려놓은 로그4 코어 2.14.0에 대해서 레파지토리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 뒷단에 연동되어 있는 IQ 서버가 2.14.0에 로그4j 코어 블락이라고 하는 폴리시를 만들어 놨고, fail이라고 하는 블럭 정책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IDE 툴이 됐건 아니면 이런 길랩 같은 SCM 툴이 됐건 다운로드가 안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운로드가 안 되게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URL IQ 서버를 들어가게 되면 격리 조치된 화면을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격리가 되고 나는 다운로드를 못 받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게 되고, 커런틴 리즈는 원 폴리시 바이올레이션이 됐죠. 그리고 바이올레이션에 대한 레파지토리는 메이븐이고, 로그4j 코어 2.14.0. 그러면 아까도 IDE 툴에서도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2.17.1로 업그레이드 하라고 나오죠. 연동했을 거랑 똑같이. 그러면 이 매트릭스, 그러니까 커런과 실렉티드 업그레이드 공고한 두 거를 비교를 해주게 되고요. 2.17.1은 스레트가 아예 없죠. 넌이고 CVSS 코드도 없고 공고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한 1년 전에 나왔고 2.14.0은 2년 전에 나왔고, 그러니까 그 중간에 픽스가 돼서 릴리스가 됐기 때문에 2.17.1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파퓰러리티도 보실 수가 있고, 왜 이게 블락이 됐는지도 밑에 보시는 것처럼 로그4j 코어 블락 룰 때문에 블락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메이븐 센트럴을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것 같이 쿼런틴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npm에서도 했었는데요. 지금 메이븐에서도 똑같이 개발자가, 물론 이거는 허용을 해주면 안 되는 컴포넌트라서 절대 해주면 안 되겠지만 데모의 목적상 필요하다면 웨이버를 줄 수가 있습니다. 웨이버를 줄 수 있는 면장 주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시 바이올레이션이 있었고, 여기에 매니지 웨이버를 클릭을 하고, 스트레스 10입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지만 데모의 목적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드 웨이버를 주고, 레파지토리는 메이븐 센트럴이었고, 그리고 이제 면장을 주는 기간은 아까는 7일이었는데 14일을 주게 되면 14일 동안은 개발자나 어떤 CI 툴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버전도 필터링이 가능하고요. 서브밋을 하고 리이벨리에이트를 하게 되면 액티브가 됩니다. 지금 이제 액티브가 됐기 때문에 동일한 지금 길랩 CI를 통해서 길랩 러닝을 통해서 빌드를 하게 되면 이제 웨이버를 줬고 면장을 줬기 때문에 지금부터 14일 동안은 개발자 해당 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빌드 잡 똑같이 보게 되면 쭉쭉쭉 다운로드 하다가 아까 중간에 멈췄었는데 지금은 모든 디펜던시 다운로드 돼서 빌드가 성공적으로 끝날 겁니다. 좀 필요한 컴포넌트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것들이 모두 다 다운로드가 되게 되면 잡 피니시, 잡 석세스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서 빌드가 완성이 됩니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네요.
다운로드가 돼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아까는 log4j 2.14 물론 이 안에도 지금 2.14가 들어가 있습니다. 절대 들어가진 않아서 되지만 데모를 위해서 들어가 있는 상태고 빌드가 석세스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14일을 줬었는데 그 이후에 정책이 바뀌어서 무조건 또 블락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웨이버가 되어 있던 부분들을 삭제를 해주면 다시 그 순간부터 블락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정책 기반의 시스템을 통해서 에이자일한 개발과 보안의 양쪽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마지막 요 부분은 또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어플리케이션이 SBAM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SBAM은 소프트웨어 BOM이라고 해서 Bill of Material, 그러니까 이 명세, 소프트웨어 명세를 제공을 해야 되는 경우가 존재를 하고 그 존재를 그런 게 필요할 경우에는 지금 IQ Policy Evaluation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작성을 자동적으로 생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it CI에는 이런 형태로 정의를 내려주고요. 소나 타입의 파이프라인 도커 이미지를 통해서 스캔을 하게 됩니다. CI/CD에 보면 아까 제가 첫 번째 단계로는 빌드를 하는 거였고 IQ 서버를 통해서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파이프라인까지 작성을 했고 작성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커 익스큐터를 통해서 다운이 되게 되고 스캔을 하게 됩니다. 스캔은 이런 식으로 스캔이 돼서 그 결과를 IQ 서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것 같이 http iqtrain openmsa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SBAM 명세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리포트, 빌드 리포트를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시큐리티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바이올레이션도 볼 수가 있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IQ 서버에 들어왔는데 IQ 서버에 리포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IQ 이밸류에이션 아까 야무를 통해서 길랩 CI 야무를 통해서 이쪽 IQ 서버랑 연동을 해서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길랩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연동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뷰 리포트를 보게 되면 볼 수가 있습니다. 뷰 리포트를 보면 좀 시큐리티 문제가 있죠. 당연히 일부러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 부분을 PDF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PDF로 생성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의 좀 보기 편한 형태로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도 있고요. 물론 실질적인 어플리케이션 굉장히 복잡 다단한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단순하게 보이기 위해서 단순한 샘플 어플리케이션을 했기 때문에 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 페이지도 많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CV 정보도 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PDF를 공유해서 지금 이 어플리케이션이 이 상태가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SBAM을 제공을 합니다. SBAM을 뷰를 하면 XML 형태로 제공이 되고 XML을 열어보시면 사이클론 DX라고 하는 포맷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지금 소나 타입이 제공하는 SBAM 형태는 사이클론 DX라고 하는 포맷으로 SBAM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복잡 다단한 어플리케이션일 경우에는 이거를 개발자가 임의로 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넥서스, IQ 서버, 라이프 사이클 라이센스를 통해서는 이런 SBAM을 자동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보여드리면 로우 데이터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벌러너빌리티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그 리포트 형태라고 해서 이게 좀 더 편하게 보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리포트도 이런 형태로 라이센스 애널리시스라던가 시큐리티 관련한 부분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 5가지 데모 보여드렸습니다. 임재용 이사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이제 마이크로 포커스 포티파이에서 주요 도구인 사스트와 다스트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스트의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사스트와 다스트를 이루고 있는 큰 틀인 SSC와 각 테스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SSC는 소프트웨어 시큐리티 센터의 약자로 애플리케이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의 취약점 탐지를 자동화하고 관리하는 솔루션입니다. 정적 애플리케이션 보안 테스트인 사스트와 동적 애플리케이션 보안 테스트인 다스트의 협업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보안팀과 개발팀이 협력하여 취약점을 빠르게 해결하도록 지원합니다. 사스트는 애플리케이션의 소스 파일을 스캔해서 실시간으로 검토하고 코드의 취약성을 식별하고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스트 도구에는 포티파이 SCA, 어딧 워크벤치, 어딧 어시스턴트 등이 있고요. 뒤에서 도구들의 기능에 대해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스트는 실행 중인 웹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제어된 공격을 시뮬레이션에서 실행 환경에서 악용될 수 있는 취약점을 식별합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다스트보다는 사스트에 대한 설명과 함께 데모 영상을 소개하겠습니다. SSC를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보안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적인 역할이기 때문인데요. SSC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서 보안 검사를 수행합니다. 보안 분석 결과를 수집하고 연결하고 감사 및 내보내기를 제공하고요. 다양한 보안 활동의 결과를 받기 때문에 보안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SSC는 기존 취약점의 정책을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취약점을 식별하고 그에 대한 위험도를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형식입니다. 새롭게 나타난 취약점으로 인해서 공격받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코드가 내부 외부의 보안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서 지속적 통합을 하는 시간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외로도 보안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GUI 기반의 정보를 제공하고요. 최신 보안 정보에 따라서 보안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SSC의 다양한 기능들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정적 애플리케이션 보안 테스트 도구 중 하나로 어딧 워크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딧 워크벤치는 소스 코드의 정적 분석을 수행하여 취약점을 진단하고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GUI 기반의 도구입니다. 보안팀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SSC와 다르게 개발자의 로컬 환경에서 취약점을 확인하고 개발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AWB에서 스캔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은 FPR 파일을 올리거나 SSC와 연동을 통해서 확인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FPR 파일이란 포티파이 프로젝트 리절트의 약자로 사스트와 다스트의 결과를 포함하고 있는 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통해서 스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먼저 AWB에서 작업 후의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SSC에서 설치할 때 함께 설치되는 스캔 위자드의 소스 파일을 스캔합니다. 이 과정에서 스캔 결과가 FPR 파일로 생성되고 이 파일을 AWB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WB에서 취약점을 확인하거나 보고서를 수정하는 등의 작업을 마친 다음 프로젝트를 SSC에 업로드합니다. SSC에서는 최근에 업로드된 결과로 갱신이 되고 이전의 결과들은 기록이 남아 FPR 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딧 워크벤치에서의 작업을 거치지 않을 경우에는 스캔 위자드에서 스캔하는 과정에서 SSC의 결과를 바로 업로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딧 워크벤치에서 스캔한 결과를 주기적으로 SSC에 업로드하는 이유는 중앙 집중적인 관리가 주요 목적입니다. SSC는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고 관리할 때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중앙 집중적인 관리 도구입니다. 기능 중에는 다양한 보고서와 대시보드를 생성할 수 있어 Git과 같은 협업 툴처럼 관계자들이 보안 취약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협업할 수 있습니다. 어딧 워크벤치를 통해서 개발 초기 단계에 보안 취약점을 발견하고 해결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SSC의 기능 중 하나인 어딧 어시스턴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어딧 어시스턴트는 보안팀이 높은 정확도를 가진 감사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예측 분석 도구입니다. 발견된 취약점이나 보안 문제를 분류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심각도를 판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딧 어시스턴트에는 AA 매핑 값이라고도 하는 태그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것은 취약점을 수정하기 위한 권장사항을 코드와 함께 보여줌으로써 해당 취약점을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전문가나 개발자가 보고된 이슈를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취약점의 침해 가능성이 높게 판단되더라도 신뢰도가 낮은 상황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 도움이 되는 기능입니다. 어딧 어시스턴트는 이렇게 취약점 탐지들이 옳은지 판단하기 위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딧 어시스턴트에 쓰이는 태그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A 태그는 AA가 발견한 보안 취약점을 수정하기 위한 권장사항을 코드와 함께 표시하는 기능을 합니다. 태그는 스캔 결과에서 발견된 취약점과 연결되어 있고요. 개발자는 이 태그를 사용해서 취약점을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한 권장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그 값은 신뢰도와 침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5가지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not an issue는 신뢰도가 80%이고 태그된 이벤트가 이슈가 아님을 예측합니다. exploitable은 신뢰도가 80%이고 태그된 이벤트가 침해 가능성이 높을 것을 예측합니다. not predicted는 Fortify Analytics 엔진에서 예측할 수 없는 이벤트라는 표시이고요. 그리고 indeterminate가 쓰여있는 것은 이전 것들과 의미는 같지만 신뢰도가 80% 이하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태그들을 사용해서 탐지가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SSC에서 SAST와 함께 협업해서 사용하는 도구인 다스트를 SAST와 비교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Fortify 다스트는 동적 애플리케이션 보안 테스트로 애플리케이션의 보안 취약점을 찾고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을 점검하는 SAST와는 다르게 다스트는 웹 취약점을 점검하는 도구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실제로 상호작용하면서 취약점을 탐지하는 것을 통해서 보안 취약점을 분석합니다. 실행 상태에서 웹 애플리케이션만 점검하기 때문에 사스트 도구에 비해서 잘못된 탐지 가능성이 낮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스트와 사스트는 각각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조합해서 애플리케이션의 보안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소개를 마치고 데모 영상은 사스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데모 순서는 먼저 AWB에서 스캔 결과를 불러오는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린 뒤에 AWB와 SSC에서 스캔 결과를 불러와서 취약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SSC의 기능 중 잘못된 탐지를 제외할 수 있는 예외 처리 기능과 취약점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짓 어시스턴트 태그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캔 결과를 불러오기 전에 SSC에 접속합니다. SSC 웹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면 메인 화면이 나타나고요. 애플리케이션 탭에 들어가 보면 애플리케이션 목록이 있습니다. 분석 결과를 업로드하기 전에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SSC 애플리케이션은 컨테이너 역할을 하는 코드베이스인데요. 오늘 보여드릴 애플리케이션은 웹코트입니다. 웹코트는 테스트나 교육을 목적으로 일부러 보안에 취약하도록 만든 자바 기반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테스트 환경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의 스캔 결과가 업로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어딧 워크벤치에서 스캔 결과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스캔 결과를 불러오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스캔 위자드에서 스캔하여 만들어진 FPR 파일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FPR 파일을 가져오면 스캔 결과가 어딧 어시스턴트 화면에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어딧 워크벤치 내에서 SSC에 로그인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AWB 초기 화면으로 돌아간 뒤에 SSC에 로그인해 줍니다. 로그인하고 목록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버전을 클릭하면 전처럼 스캔 결과가 어딧 어시스턴트 화면에 나타납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필터셋은 특정한 이슈 종류만 볼 수 있도록 분류해줍니다. 퀵뷰는 기본 필터셋이고 크리티컬 이슈, 하이 이슈만 보여집니다. 크리티컬 이슈는 영향도와 가능성이 높은 이슈이고
하이 이슈는 영향도는 높지만 가능성은 낮은 이슈입니다. 그리고 시큐리티 어딧 뷰는 전체 결과 필터셋이고요. 숨겨진 이슈 없이 모든 이슈가 보여집니다. 분류된 취약점은 필터셋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점을 클릭하면 코드 라인을 표시해 주고요. 위치를 확인하고 정확한 탐지인 경우에는 가운데 하단에 있는 디테일 탭을 클릭해서 취약점 설명과 조치 방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한 탐지인 경우에는 예외 처리나 우선순위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취약점 확인 등의 어딧 워크벤치 작업이 끝난 후에는 업로드하기 위해서 상단 메뉴 파일에서 세이브 프로젝트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다시 SSC에 들어갑니다. 어딧 워크벤치에서의 업로드가 잘 되어 있는지 애플리케이션 아티팩트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함으로써 해당 프로젝트의 최신 분석 결과를 갱신할 수 있고요. 만약 이전의 결과를 확인하고 싶다면 하단에 있는 다운로드 탭을 클릭해서 FPR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SSC에서도 취약점의 위험도에 따라서 점검 결과 확인이 가능한데요. 어짓 탭에 들어가서 좌측에 있는 위험도를 클릭하면 각각의 취약점을 보여줍니다. 취약점 내용을 클릭하면 해당 취약점의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짓 탭에서는 해당 취약점에 대해 코멘트 작성이 가능하고, 그리고 히스토리 탭에서는 해당 취약점의 모든 액션에 대한 기록을 남깁니다. 다음으로 점검 결과가 잘못된 탐지일 경우에는 취약점을 예외 처리할 수 있는데, 대상 취약점에 체크박스를 체크하고 서프레스 버튼을 통해서 예외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누른다는 의미인 서프레스가 여기서는 예외 처리를 뜻합니다. 이때 예외 처리 사유를 기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 처리를 해제하고 싶은 경우에는 먼저 서류 가방 아이콘의 프로필을 클릭하고 예외 처리 이슈가 보이게 체크합니다. 그리고 해당 취약점을 체크해서 언서프레스 버튼을 눌러주면 되는데요. 언서프레스는 예외 처리 해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해제 사유를 기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딧 어시스턴트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어딧 어시스턴트를 활성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상단에 보이는 이 Enable 어딧 어시스턴트가 체크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커스텀 태그에 들어가서 매핑 값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밸류 값과 AA 매핑 값이 잘 매칭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애플리케이션에서 어딧 탭에 들어갑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망치 모양 어딧 어시스턴트를 클릭하고 나면 왼쪽에 필터셋에서 어딧 어시스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모에서는 이미 추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들어가 보면 위험도로 분류되어 있던 아까와는 다르게 태그 값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취약점을 탭하면 오른쪽에서 AA 프레딕션과 컨피던스를 통해서 매핑 값과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소개해드린 포티파이 사스트의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면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식별하고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이크로 포커스 45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안전쟁 시대의 살아남기 주제로 소나타입의 방화벽, 라이프사이클, 그리고 포티파이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OSC 코리아에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